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D 문제를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써놓았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실 때 크게 그리고 비율에 웬만하면 맞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그리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들, 예를 들면 XY 절편 찍으시고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들 중에 이렇게 XY 좌표 정수인 점들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의고사 치시면 제일 바깥쪽에 껍데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크게 그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해보시면은 2분의 1이랑 x2를 비교한대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더 작다니까 이 말이 맞다면 왼쪽에 찍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2분의 1을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3번인데 얘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빨강색이랑 파랑색인데 빨강색이 지수함수에 넣은 거고 파랑색이 다항함수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얘는 루트이고 얘는 1.5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큰 거고 그럼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게 맞죠. 그럼 기억이 맞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2분의 1이 오른쪽에 있었다면 파란색이 더 작고 빨간색이 더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넣은 게 더 커지니까 역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니은은 보자마자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은 기울기다. 두 점 사이에 기울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x2 빼기 x1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 빨강색은 이 두 점 사이, 교점 두 개 사이 기울기를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은 이거를 이제 찾는 게 센스인데 그 격자점을 만약에 찍어놨으면 잘 보이거든요. 0,1이랑 1,2를 이으면 그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y1, y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교점이 있으면은 무조건 대입을 해서 이 식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얘는 지수함수에 얘는 다항함수에 넣은 거겠죠. 자, 그러면 y1, 2끼리 곱할 건데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때 이 첫 번째 지수를 쓰는 게 좋을지 두 번째 다항함수를 쓰는 게 좋을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곱셈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덧셈으로 바뀌니까 쉬워지죠. 그럼 디귿의 이 가운데 있는 y1, 2의 곱은 이 지수 x1, 2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2의 0승, 그 다음에 왼쪽에 2분의 루트 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1, 2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0 사이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것부터 따져볼 건데 지금 x1이 마이너스 1, 여기 x 절편보다 크고 x2가 2분의 1보다 큰 거를 기억에서 보였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다항함수는 y축 대칭인데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x1이 x2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1, 2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0 사이다. 따라서 이 디귿이 지수끼리 크기 비교해보면 맞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전부 다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2020년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 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그리는데 접혔어요. 그리고 지수 로그가 나오면 항상 역함수 평행이동 대칭성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접힌 얘랑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점을 표시할 건데 역함수니까 여기 xy 좌표가 똑같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기억부터 볼게요.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2 사이에 x1이 있다 라는 건데 그럼 2분의 1을 대입할게요.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한 게 여기 지수 함수에 대입한 것보다 크면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이 더 크면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에 대입한 게 더 커야 돼요. 여기 로그보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면 맞는 겁니다. 자, 여기 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내면은 1이 되겠고요. 얘는 루트 2의 역수가 됩니다. 그럼 왼쪽이 더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의 역수인데요. 여기 숫자 보기 좋게 바꾸면 네, 그래서 그 윗부분에서 x1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 아랫부분은
여기 루트 2의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앞으로 빼주시면은 2분의 1인데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게요. 그럼 여기 지수끼리 비교를 해보시면은 오른쪽이 더 큰 게 맞겠죠. 그래서 x1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게 맞네. 기억도 맞다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도 같은 논리로 여기 x2에 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빨강색 2의 세제곱근하고, 그러니까 세제곱근 2하고, 파란색 루트 2를 여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빨강색은 얘 왼쪽에 있는 게 맞다면 지수에 대입한 게 더 커야 돼요. 그리고 파란색은 로그에 대입한 게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이 더 크면 맞아요. 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맞는 말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얘를 빼면 3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테크닉이 쓰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자, A랑 B의 대소관계를 증명할 때 직접 비교하는 게 힘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X를 딱 놓아서 비교하면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디어는 이 X를 어떻게 찾냐면 가끔씩 여기 가나다 복에 있는 숫자들이 쓰일 때도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랑 얘 비교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밑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밑이 같은 한계를 껴주면 되는데 그럼 밑이 2인 걸 끼냐 3인 걸 끼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지수가 어려운 게 얘죠. 그러니까 얘가 어려우니까 얘를 쉽게 바꾸려면 여기 밑이 2인 거를 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뭘로 하냐? 얘보다 작은 거야 되니까 여기 지수로 따지면 이 마이너스 세제곱근 2보다 조금 작은 거,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 두 개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두 개 비교해보면 얘는 제곱하면 9분의 1이고요. 얘는 제곱하면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중간 거보다 오른쪽에 큰 걸 증명하면 끝나는데 밑을 떼고 위에 지수만 볼게요. 지수에 마이너스 떼면 1.5고요. 얘는 세제곱근 2예요.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2가 되고요. 얘는 세제곱하면은 제곱만 해도 2가 넘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지수가.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중간 거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오른쪽 게 더 크고, 그럼 그래프에서 x2가 세제곱근 2보다 크네 해주시면은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y1에서 y2를 빼는 거예요. 근데 y1은 이게 역함수니까 x1이랑 똑같은데 x1의 범위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x1, y1 같은데 y1의 아니 x1의 범위를 우리가 기억에서 구했으니까 y1 범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y2가 궁금한데 x2 범위를 알고 있죠. x2 범위를 알고 있는데 여기 x2는 어딨냐면 여기 로그 함수 여기에 대입한 건데 이 로그는 증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대입한 y 값으로 범위를 바로 찾아주시면은 y2 범위를 알 수 있어요. y1, 2 각각 범위하는데 뺀 거의 범위가 궁금해요. 그러면 걔네끼리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뺐을 때 여기 최대값이 궁금하면은 자, 최대값이 궁금하면은 앞에 건 크고 뒤에 건 작아야 되겠죠?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빨강색 구할 때는 최대값이 궁금하면 여기 x1 최대값에서 y2 최소값을 빼야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지금 최대 최소가 아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거 찾으려면은 x1 작은 쪽 숫자, x2 큰 숫자끼리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1에서 y2를 빼면 요거보다 작냐 했는데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사관학교 문제였습니다. 그래프를 문제에서 그려서 줬고요. 기억은 이제 계속 나오던 유형이죠. 그래서 로그 2의 3을 대입합니다. x1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수에 대입한 거랑 로그에 대입한 것 중에서 지수에 대입한 게 더 크면은 되겠죠. 지수에 대입한 거는 정리해 보시면은 값이 1이 나오고요. 그게 얘보다 크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게 2보다 작으면 되겠죠. 로그 2의 3이 2보다 작으면 좋겠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부등식 오른쪽 x2를 봐볼게요. x2보다 오른쪽에 로그 2의 6이 있다면 대입했을 때 지수에 대입한 게 로그에 대입한 것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로그 2의 6을 지수에 대입하고 로그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수에 대입한 거는 600이 사니까 2가 됩니다. 그럼 2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는 2가 더 크면 좋겠죠. 그러면은
얘는 로그 2의 4니까 이 파란색이 4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면 되는데 그럼 6이랑 16의 대소 비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니까 x2가 얘보다 작은 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점이 있으면은 대입해서 관계식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억에서 x1, 2가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6 사이에 껴있는 걸 알거든요. 그럼 x2에서 x1을 빼면은 걔는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3을 뺀 거보다 작아요. 그게 1이죠. 그래서 요 놈이 여기가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보다 작은 걸 알았으면 여기가 얼마보다 작으면 좋냐면 3보다 작으면은 좋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해서 딱 3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x1, 2가 요거 사이에 껴있으면 왜 양쪽을 뺀 거보다 작냐라고 하면은 그게 여기 2번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A, B, C, D 순서면 이렇게 있죠. 그럼 당연히 A에서 D까지 거리 빨강색이 B에서 C까지 거리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 뺀 거보다 사이에 있는 것끼리 뺀 게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3보다 작은지 볼 건데 조심하셔야 될 게 y2랑 y1을 빼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빼기니까 y1, 2를 더해 주셔야 돼요. 더해 주시면은 이 4, 4 지워지면서 이렇게 딱 생기겠죠. 그럼 y12 더한 게 3보다 작으면 좋겠는데 y1 보시면은 지금 여기 1보다 작죠. 그리고 y2 보시면은 여기가 교점인데 2보다 작죠. 그래서 각각 2랑 1보다 작으니까 더해서 3보다 작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각각 1과 3보다 작으니까 곱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기 전에 니은을 다르게 좀 볼 수가 있는데 x1, 2끼린 뺐고요. y1, 2끼린 더했잖아요. 근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뺀 것분의 뺀 거는 기울기고 그 다음에 뺀 것끼리 곱하면 직사각형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개는 뺀 거고 한 개는 더한 거예요. 그때는 그림으로 해석을 못하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보시면 되는데 이 초록색 있죠? 초록색 이 교점 두 개랑 교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으로 생기는 이 사다리꼴을 생각하시면 여기 가로는 x1, 2의 차예요. x1, 2의 차고 그 다음에 여기 윗변, 밑변이라 부르나요? 요거 길이는 y1, y2의 합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뭐냐면 그냥 초록색 사다리꼴 넓이다. 그 다음에 주황색 여기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6 대입한 거 있죠? 그걸로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은 여기 이 길이를 뭐라 하죠? 요 길이가 지금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은 이게 1이었죠. 그 다음에 이 윗변, 밑변, 아랫변 있죠. 그게 1이랑 2죠. 그래서 더해주시면은 사다리 꼴 넓이고 이걸 그냥 계산해주면 니은이 참으로 나옵니다. 디귿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8은 넘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의 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 이야기죠. 얘네 이야기. 그거를 y 이야기로 바꿔서 쓰면은 이렇게 y2에서 y1을 뺀 걸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뺄셈이 있는데 지수끼리 빼는 것보다 로그끼리 빼면은 뺄셈이 나눗셈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뻐지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이 지수로 표현을 줬는데 y로 바꿔봤다가 다시 로그로 표현을 바꿀게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로그끼리 빼는 거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죠. 그러면 로그 2를 떼내고 진수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센스가 로그 3의 6은 너무 뜬금없는 숫자예요. 지금 전부 다 위치 2인 로그랑 지수고 전부 다 위치 2죠.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x1, x2가 기억 보시면 얘네랑 대소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x2는 로그 2의 6보다 작았어요. 기억에서. 그 다음에 x1은 로그 2의 3보다 컸어요. 그럼 지금 여기 분자 분모가 전부 다 양수인 상황인데 분모는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때 커졌고요. 분자는 작아졌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먹을 사람은 많아졌고 피자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크다고 했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기억, 니은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올해 교육청 4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라 그런지 약간 계산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것도 뭐 충분히 나올 수는 있으니까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교점이 있죠. A랑 C는 두 개의 교점이고 B는 세 개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교점은 일단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든다라는 요령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쭉 세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로그 떼내고 진수끼리 비교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x1에 대해서 정리하고 x2에 대해서 x3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x1, 2가 몇 배냐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1번, 2번 식을 생각해야겠죠. 3번은 별론 게 k를 물었잖아요. 그럼 1번, 2번은 k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3번은 m까지 쓸모없는 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x1을 x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넘겨주시면 식이 이렇게 되고 정리해주시면 k 값이 3인 게 맞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관계식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여기서 x2 제곱이 x1 곱하기 x3다. 그러면 k랑 m이 소거가 돼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식 4개 보시면 최대한 빨리 소거할 수 있는 게 m이죠. 3번, 4번을 나눠주시면은 m이 소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요만큼 보시면은 개수가 똑같아요. 개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여기 k로 표현된 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5번, 6번 식이라고 하고 서로 나눠주면은 k가 싹 사라지겠죠. 자, 나눠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사라지고, 나누기를 하면 x2가 밑으로 가서 제곱이 될 거고 x3는 위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x2 제곱이 x1 곱하기 x3다. 맞는 말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건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구나. 그래서 x2는 x1에다가 r, x3는 r 제곱을 곱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귿은 두 가지로 풀어드릴 텐데 AB랑 AC의 기울기라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y끼리 빼는 건데 y끼리 뺄 때는 자, 어느 관계식을 쓰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y끼리 빼는데 지금 로그죠. 그러면은 이 진수끼리 나눠질 거잖아요. 얘네끼리 나누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얘네끼리 나누는 게 좋겠어요? 얘가 좋죠. 딱 k 약분되면서 그냥 x1, 2의 비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꿔서 해볼게요. y1, 2, 3를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y2 빼기 y1은 이렇게, y3 빼기 y1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x1, 2, 3는 이 등비 수열을 이용할게요. 그럼 x2는 r이 묶일 거고 x3는 r 제곱이 묶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더해서 능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모의 공통적인 부분을 날려줄게요. x1이랑 r 빼기 1은 사라지고 그럼 여기 r 플러스 1이 하나 남겠죠. 그거를 자, 얘를 요 앞쪽에다가 곱해 줄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진수끼리 나눠주시면은 k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x1분의 x2니까 마이너스 r이 남고요. 자, 여기는 진수끼리 나누면 x1분의 x3니까 r 제곱이 남아요. 자, 그러면 요 r 플러스 1이 여기 진수의 지수로 오고 얘네끼리 곱할 건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r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더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는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r이 1이 될 수 있냐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게, r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는0이 되려면 여기가 통째로 1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r이 1은 안 되는 게, 그러면 a랑 c가 같은 점이 돼요. 그쵸? 마이너스 1씩 곱하면 그게 아니니까 여기 지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r2는 아니 x2는 x1을 마이너스 3배 한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3배 관계식을 여기 1번, 2번 있죠? 아까 기억에서 x1, 2가 몇 배냐 할 때 1번, 2번씩 썼잖아요. 자, 그러면 1번에서 마이너스 x3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x2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x2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똑같다는 걸 보시면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n 값이 12가 돼야 분자끼리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m에다가 12를 넣었다 치면은 여기 파란색 보시면은 m에다가 12를 넣으면 이 오른쪽이 왼쪽의 3배죠. 그럼 밑에도 3배가 되겠죠. 그거를 방정식을 세워서 언제 3배가 되냐 하면 k가 2일 때예요. 2 대입하면 여기가 1이고 3이거든요. 네, 그래서 m값, k값이 12랑 2가 되고 그럼 m 플러스 k 제곱은 16이 됩니다. 19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하시면 되겠고 요걸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니은에서 이게 x1, 2, 3가 등비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등비랑 로그가 나오면 항상 로그에 등비를 넣으면 등차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요 로그 함수에다가 x1, 2, 3 지금 넣는 건데 이게 등비인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까지 생각을 하시면 결국 이 함수 값이 등차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y 값이 등차로 나오니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가 같은 간격으로 위로 가니까 지금 AB랑 AC는 Y 간격이 1대2가, 그러니까 2대1이 되겠죠. 파란색, 빨간색. 근데 기울기 합이 0이라는 건 기울기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란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2대1이면 이 밑변 X 변화량도 2대1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x 변화량은 x1에서 x3 빼는 거고 여기 x 변화량은 x2에서 x1을 빼는 거죠. 그게 2배다 라는 거고 이 x3랑 x2는 r로 표현해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r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얼만큼이 대체가 되는 거냐면 요만큼이 날아가겠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풀어드렸고 중요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자주 쓰이는 요령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크게 그려라, 비율 맞게 그리고 절편 같은 중요한 점 그리고 정수 격차점을 꼭 표시하시고요. 교점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대입해서 식을 세워두고 디귿처럼 이럴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식을 변환할 때 3번은 뭐였냐면 뭐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일단 맞다 치고 그림을 그려요. 그럼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어느 함수에 대입한 게 더 클까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래프에서 나온 거랑 그게 맞으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이 나눠져 있으면 기울기로 해석하시고요. 곱해져 있으면 직사각형 넓이로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은 미리 대입을 해두시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블록 또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 거 블록성에 따라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이게 지수랑 로그라서 특히 그렇긴 한데 역함수, 대칭, 평행이동이 종종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숫자의 대소 관계를 따질 때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수나 로그 같은 경우는 밑이 같아야 비교가 편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숫자를 잡기 좋고요. 가끔 여기 보기에 있는 숫자들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좀 특별히 챙길 만한 거는 자, 이렇게 숫자 4개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 2개끼리 뺀 게 바깥에 2개 뺀 거보다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의 곱은 직사각형 넓이였는데 이렇게 한 개는 차고 한 개는 더하기면은 그 사다리 꼴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챙기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계산 위주로 좀 풀어드린 풀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로그에다가 등비를 넣으면 등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유형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꼭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최대한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올릴 텐데 특히 어려운 유형이나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재가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